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세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미드웨이 해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42년 6월 4일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에서 서쪽으로 약 2100km 떨어진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환초, 이름은 미드웨이, 말 그대로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섬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단 며칠간의 전투가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지난 이야기 진주만 공습에서 우리는 일본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그 90분을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진주만에는 없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세 척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그 항공모함들이 미드웨이의 밤하늘 아래에서 전쟁의 운명을 다시 쓰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은 파죽지세였습니다. 필리핀,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 네덜란드령 동인도 반년 만에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세력을 넓혀갔죠. 당시 일본 제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일본 해군을 이끄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주만에서 미국의 전함들을 침몰시켰지만 정작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항공모함들은 그날 바다에 없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산업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전쟁은 결국 미국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기에 그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 특히 남은 항공모함들을 하루빨리 끌어내어 경멸해야만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1942년 4월 18일, 일본 본토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군 폭격기 16대가 도쿄와 요코하마 상공에 나타난 겁니다. 이른바 둘리틀 공습이었습니다. 군사적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신성 불가침이라 여겨졌던 일본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니까요. 이 사건은 야마모토의 계획에 결정적인 명분을 실어줬습니다. 태평양 방어선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야마모토는 이 흐름을 타고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입니다. 바로 미드웨이 공략 작전이었습니다. 미드웨이를 점령하면 하와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이 섬을 지키기 위해 남은 항공모함을 모두 끌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마모토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미끼를 던져 적의 함대를 유인해 섬멸한다. 겉보기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야마모토 자신도 몰랐던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어느 지하 사무실, 미 해군 정보부 소속의 암호 해독반이 밤낮 없이 일본군의 무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해군의 암호 체계 JN-25를 상당 부분 해독하는 데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4월 무렵부터 이 해독반은 심상치 않은 낌새를 감지합니다. 일본군의 무전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암호문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지명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AF. 이것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미군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계책을 씁니다. 미드웨이 기지에 일부러 평문으로 담수 시설이 고장났다는 무전을 흘려보낸 겁니다. 며칠 뒤 일본군의 암호 무전 속에서 AF에서 담수 부족이라는 내용이 포착됩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AF는 바로 미드웨이였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이 정보를 손에 쥔 채 조용히 함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이 예상한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자신들이 미드웨이 근해에 나타나면 그제야 놀란 미군이 진주만에서 급히 함대를 출항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함과 호넷함은 이미 5월 28일, 요크타운함은 5월 29일 진주만을 떠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노해 해전에서 크게 파손됐던 요크타운함은 원래대로라면 몇 달이 걸릴 수리를 단 사흘 만에 마치고 전선에 복귀했습니다. 니미츠는 야마모토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 미드웨이 북동쪽 바다에 자신의 항공모함들을 미리 숨겨두었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이 그물을 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1942년 6월 4일 새벽 나고모 주이치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의 기동부대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 네척이 미드웨이를 향해 함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미드웨이 기지에 대한 첫 공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파괴에 이르지는 못했죠. 나고모는 고민에 빠집니다. 미드웨이에 대한 2차 공격이 필요한가? 아니면 혹시 모를 미군 함대에 대비해 뇌격기와 폭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바로 이 순간 일본 정찰기로부터 뜻밖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적 함대로 추정되는 함선 발견, 그리고 조금 뒤 그 안에 항공모함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까지. 나구모는 다시 무장을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뇌격기에 실려있던 육상 공격용 폭탄을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어뢰로 바꾸라는 것이었죠. 갑판 위에는 폭탄과 어뢰, 급유 호스가 뒤엉킨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바로 그 아슬아슬한 순간 미군의 급강하 폭격기들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군의 뇌격기 편대는 앞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일본 전투기들을 낮은 고도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늘 높은 곳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 22분 미군의 SBD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들이 무장과 연료로 가득 찬 일본 항공모함들을 향해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10시 22분에서 10시 27분, 단 5분 사이에 항공모함 아카기와 카가, 소류, 이 세 척이 동시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폭탄이 아니라 갑판 위에 흩어져 있던 자신들의 폭탄과 어뢰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스스로를 집어삼킨 겁니다. 남은 항공모함 히류함이 반격에 나서 미군의 항공모함 요크타운함에 두 차례 타격을 입혔습니다. 요크타운은 화재를 딛고 한때 항해 능력을 되찾는 듯 했지만 그날 오후 늦게 히류함에서 발진한 뇌격기의 마지막 공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미군의 폭격기들이 마지막 남은 히류함마저 찾아내 침몰시켰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4척이 모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요크타운함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6월 7일 일본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끝내 침몰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잃은 것은 항공모함 단 한 척, 일본이 잃은 것은 항공모함 4척과 숙련된 조종사와 정비인력 수백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진짜 의미는 숫자 너머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진주만 이후 반년 동안 유지해온 태평양에서의 공세 주도권을 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시켜온 숙련된 조종사와 정비사들, 그들이 남긴 공백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완전히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후 압도적인 산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항공모함을 새롭게 바다에 띄우기 시작합니다. 훗날 많은 역사학자는 미드웨이 해전을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라 부릅니다. 승기가 완전히 미국 쪽으로 넘어간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뜻이죠. 야마모토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일, 시간이 미국의 편이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전투를 기점으로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의 조용했던 일요일 아침, 1942년 6월 미드웨이의 그 5분, 두 순간은 정확히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또 다른 기습 같은 반전으로 흐름을 바꾸는 순간,
역사는 때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속에 커다란 무게를 담아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